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요즘에는 그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에 대해서 원리하고 방법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너무 많아요. 저보다도 더 이제 상세하게 아시는 분들, 특히 특정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시면 아주 거기선 정보가 쏟아지죠, 전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지식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요즘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아예 다이어트가 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일단 굶고 일단 많이 운동하는 거, 이런 게 다이어트의 전부인지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어떤 경우라고 해도 아주 기본적으로는 내가 섭취 칼로리보다,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소모 칼로리가 더 많으면 살이 빠진다.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많이 소모를 하면 빠진다라는 기본 개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이어트의 기본이에요. 내가 많이 먹으면서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의 정설이 되었는데, 그리고 수백 수천만 가지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이 나온 것에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런 다이어트를 할 때 그럼 그 소모 칼로리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운동을 보통 하면, 그리고 근육량을 증가를 하면 이제 뭐 소모 칼로리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게 운동 다이어트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이 운동은 노력하는 대비 그렇게 효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대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매일 운동을 1시간씩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여건상 뭐 가사 일을 하시는 분이든 회사 일을 하시는 분이든 학생이든, 내가 원래 본업을 제외하고 운동을 매일 1시간씩 한다는 그 노력은 좀 쉽지가 않은데, 그 투자한 대비에 생각보다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전체적인 칼로리 소모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초대사량, 나의 이제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이 기초대사량, 그리고 신진대사가 활성화가 돼야지만 이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 소모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운동은 그런 전반적인 활동의 아주 극히 일부분을 조금 플러스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기초대사, 그리고 신진대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대사에 대한 부분이 애초에 다이어트를 위해 존재하는 작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초대사와 신진대사는요,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작용하는 작용이라는 것이지, 고작 다이어트를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다이어트에 대한 방법에 의해서 끌어다 쓰는 거죠.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 소모칼로리, 그리고 신진대사, 기초대사 이런 거를 끌어다 쓰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오로지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존재를 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 존재를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항상성에 의해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그러면 나타나느냐, 이걸 다이어트에다 갖다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식이 조절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인체 자체를 스트레스에 놓이게 만들어요. 인체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체의 대사율은 신진대사든 기초대사든 무조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런 대사작용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이어트를 과연 하는 게 이게 효과적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건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뭔가 식사를 하더라도 그게 잘 소화가 안 되죠. 소화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근육이나 이런 것도 강직도가 올라갑니다. 좀 굳어져요. 이렇게 모두 인체와 심리가 연동을 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나의 이런 대사작용이나 신진대사나 기초대사가 다 떨어진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더 소모성을 더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또 얼마나 거기다 대고 내가 운동을 해야 되고 얼마나 극단적으로 안 먹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상식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살이 예전만큼 찌는 건 더 빨라지겠죠. 내가 대사율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상황에서도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는 여성들이라고 하면 거기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고 그것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심리 문제로 이어지고 심리 문제가 상처로 이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는 심리적 케어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심리적 케어가 동반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효율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다이어트,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심리적 케어가 될 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더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심리 문제가 있을 때 다이어트는 효율성이 더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목적이든 간에 내가 심리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심리 케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고안을 해서 만들어진 게 킵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킵다이어트는 석식을 조절하는 것, 식단 조절을 하는 것에서 1차적으로 스트레스를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 지적 활동을 이용해서 소모성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그런데 이 소모성 에너지를 발생할 때 무조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상처나 심리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게끔 하도록 만드는 게 킵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제 킵다이어트 프로그램만 진행해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식이 조절과 운동 조절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을 조절하는 거,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의식의 소모성 에너지,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다이어트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적절하게 아주 효율성이 높아지고 최적이고 최고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심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심리 문제를 간과했을 때 어떤 다이어트가 중요한가,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다이어트 간에 이런 심리 문제를 간과하면 반드시 필패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